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악성 코드 21종과 감염 서버 18대가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린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본상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대표단은 4년 연속 본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모유 수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유방에 패드를 붙여 약한 전류를 흘려보낸 뒤 모유량 감소에 따른 전압 변화를 읽어내는 방식인데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고객 개인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S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악성 코드 21종, 감염 서버 18대가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번 SKT 해킹 사고와 관련된 악성 코드는 모두 25종, 감염 서버는 23대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가운데 2대는 고객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 등 다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복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IMEI가 임시 저장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출됐다 하더라도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SK텔레콤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추가 정보 유출은 없고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도 29만여 건이 발견됐지만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말기에 복제해서 사용하려면 제조사 인증과 통신사 인증이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2025년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본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린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본상 3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단은 지난 2022년 4등상을 시작으로 2023년 4등상, 2024년 2등상, 올해 3등상까지 4년 연속 본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의 본상은 전체 22개 분야별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1등상부터 4등상까지 주어집니다. 또 이윤하 학생의 교통 약자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은 후원사 특별상 2개를 함께 수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는 지난 1950년부터 미국 과학대중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올해는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청소년 1,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뜨거워지는 전 세계 바다,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로 인해 여름철마다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올여름이 더욱 우려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8월 8일 관악구와 동작구 등 서울 남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택가가 물에 잠기면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서울 동작구에 내린 비의 양은 집중호우의 기준인 시간당 30mm의 4배가 넘었습니다. 도시의 배수 능력을 압도해 큰 피해를 부르는 국지성 집중호우는 2000년대 들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지난해에는 최근 10년 평균의 10배 넘게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 온난화입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대기 중 수증기량은 7% 늘어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에서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 물폭탄이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바다는 깊이가 얕아서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륙에 갇힌 형태라 열 축적률도 높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폭을 보면 서해가 0.54도로 가장 높고 남해와 동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 평균 상승률인 0.14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전 지구의 해역들의 해수면 온도의 그 온난화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가 굉장히 빠르게 해수면 온도가 온난화가 되는 해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돼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장마 등 우기가 다가오면서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7월까지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 합동 점검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와 철도, 아파트, 하천공사 등 1,915개 현장이 대상입니다. 수해 대비 수방 대책 수립 여부와 축대, 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 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도로, 철도 현장은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낸 절투부 사면 관리 상태와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와 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와 피해 여부, 계측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다가오는 여름 작업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곳이 바로 맨홀 같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질식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조치로 분주한 구급대원들. 지난 4일 전북 전주 제지공장 맨홀에 청소하러 들어갔던 작업자는 자신을 구하러 온 또 다른 동료와 함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꽉 막힌 공간에서 가스에 중독되고 만 겁니다. 맨홀, 폐수 처리 시설, 정화조 등 환기가 어려운 작업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런 밀폐 공간에서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산업재해자 298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2%가 숨졌을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유해가스 발생률이 커져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는데 10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30% 이상이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도 개별 노동자들의 대처보다는 사업장 차원의 사전점검이 중요한 재해라고 강조합니다.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렇게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일단 측정을 해보는 거고요. 뭐 메탄 가스라든지 또는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또 유황가스 같은 것. 관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 측정기와 환기 장비, 보호구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갯바위 낚시에 나섰다가 미끄러운 지형과 거친 파도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매년 1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바위에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신고자가 피운 붉은 연기를 보고 해경 선박이 접근한 뒤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갯바위에 오릅니다. 수상용 들것에 다친 남성을 눕히고 바다에 뛰어 선박까지 옮깁니다. 다친 낚시꾼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갯바위 낚시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헬기나 함정 등 구조 장비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다대포에서 낚시 중에 실종된 60대가 갯바위에서 3시간 만에 발견되는 등 갯바위 사고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국에서 매년 10명이 넘습니다. 5월 현재 부산 경남권에 하루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이 5만 명에 이르고 있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연안을 찾는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갯바위에 고립됐다면 파도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미끄럽다는 사실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갯바위 위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기상 상황도 수시로 확인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혼자보다는 2명 이상 함께해야 위급 상황 때 구조대에 신고하고 위치도 알릴 수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특수 입자를 활용해 레이저 포인터와 같은 일반 광원으로 생체 조직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박정훈, 주진명 교수 연구팀이 낮은 에너지의 빛을 흡수해 더 높은 에너지의 빛으로 방출하는 상향 변환 나노 입자를 활용해 레이저 포인터와 같은 일반 연속파 광원으로 생체 심부 영상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살아있는 생쥐의 뇌혈관을 800 마이크로미터 깊이까지 촬영했는데 넓은 시야를 빠르게 영상화하는 와이드 필드 모드에서는 초당 30프레임으로 혈류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MRI 등 기존 진단 장비와 병행할 경우 뇌혈류 흐름이나 국소적 대사 반응을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주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미국 노스웨스턴대 등 한미 공동연구팀은 모유 수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방에 작은 패드를 붙여 약한 전류를 흘려보낸 뒤 모유량 감소에 따른 전압 변화를 읽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수유 중 생리적 변화를 수치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센서를 모유 수유 중인 12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최대 17주간 시험한 결과 유축 모유량과 센서에서 감지된 모유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생아의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재현할 수 있는 심혈관 모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경희대 박윤석 교수 연구팀은 대동맥 판막 구조를 본뜬 소프트 심장 밸브와 고정밀 심혈관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동맥 판막의 삼엽 구조를 모사한 자성 밸브가 외부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도록 설계해 심장 박동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유연한 고분자의 자성 입자를 혼합한 이 밸브가 심박수 분당 300회의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혈압 하형을 1mm 수은 이내 오차로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해법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찬성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에서는 적잖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윤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들은 입을 모아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에선 백가쟁명식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또 기업 성장 방안으로 규제 완화에도 뜻을 함께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는 지원된 정책 자금은 탕감을 해주자고 주장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추가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종일관 성장보다는 불평등 해결이 중요하다며 진보 진영 후보로서의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로 보이는데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도 강남, 서초, 용산구 등은 상승 거래 비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 시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줄곧 3천 건대에 머물렀던 거래량은 강남 일부 지역의 토허제가 반짝 해제된 지난 2월 6천 건대로 뛰었습니다. 이어 지난 3월에 만 건을 넘어서며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만큼 4월 거래량은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거래가 불가했던 것들이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은 다소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허제 확대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도 60%에서 56%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온도차는 컸습니다. 토허제로 확대 재지정된 자치구 4곳 가운데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 서초, 용산구는 상승 거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늘어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마포, 성동구 등도 이전보다 상승 거래 비중이 커져 풍선 효과가 감지되는 상황.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이 됐으나 여전히 이제 추세적으로 시장에서의 그 핵심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상승 거래 비중들은 강남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추세.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승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세계 각국 동전의 확대 사진을 근현대사 주요 뉴스와 겹친 독특한 작품전이 열립니다. 카이스트는 미디어 작가이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인 지호준의 개인전 빅코인즈를 내년 2월 말까지 서울 캠퍼스 경영대학 수펙스 경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황 요한 23세가 새겨진 바티칸 동전에 2017년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를 함께 배치한 프라이스드 등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지호준 작가는 일상 사물을 광학 현미경이나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 얻은 이미지를 활용해 작품화하는 독특한 작품 세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카이스트 구성원은 물론 외부 관람객에게도 무료로 공개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의 국립공주대 권익윤 교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사공명 철도연 수석연구원이 선임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6일 제228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신임원장은 지질연 책임연구원을 거쳐 2012년 국립공주대에서 산학협력단 CCS 연구센터장 등을 지냈습니다. 사공 신임원장은 2003년 철도연에 입사해 연구전략본부장, 미래전략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0배 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 6,965명을 추적 관찰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매일 한 갑씩 20년 흡연했고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이 54.49배 높고 소세포 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암과 후두암 발생 원인은 선천적 요인이 거의 없고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흡연의 유해성을 다시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에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금은 18개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지역별로 묶어서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관세 협상에 나선 교역국들을 향해 미 재무장관은 성실한 협상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장관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고율의 상호관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a 90-day pause. President Trump has put them on notice that if you do not negotiate in good faith, that you will ratchet back up to your April 2nd level. 현재 미국은 18개 국가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소수를 제외하면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좋은 제안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교역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개별 협상이 아닌 지역으로 묶어 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smaller trading relationships that we can just come up with a number. My other sense is that we will do a lot of regional deals. This is the rate for Central America. This is the rate for this part of Africa.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술로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Strategic uncertainty is a negotiating tactic. So if we were to give too much certainty to the other countries, then they would play us in the negotiations. 월마트가 관세 부과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4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이 끝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자 과거 프랑스가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현지 시간 16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루미펄스라는 검사는 혈장에서 2가지 단백질을 측정해 뇌에 아밀로이드 침착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법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뇌신경 세포가 죽으면서 발생한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해 뇌 척수액을 뽑아내는 요추 천자나 자기 공명 영상, 컴퓨터 단층 촬영 등 뇌 영상 검사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루미펄스는 간단한 체혈만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의 수월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정부 당국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조치로 브라질에서 닭고기, 식용란, 살아있는 조류 등 수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농림축산식품부도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병아리, 가금육, 가금 생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이 담긴 우리나라 절밥이 국가유산이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문화를 형성한 사찰 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음식은 육류와 생선, 마늘 같은 자극적인 채소 없이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고 발효식품 위주로 조리하는 게 다른 나라와 차별화됐습니다. 지난주 예보와는 달리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한반도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올 여름철은 국지성 호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농가와 상가 등 개별적으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